안 해보던 걸 하면 우선 자기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나? 남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집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다.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 전유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그라는 말과 공개방송 형태의 개그 콘서트를 제안한 방송가의 대표 아이디어 뱅크다. 연예계 스타 발굴의 대가이면서 고정관념을 깨는 탁월한 기획자이기도 한 전유성. 개그맨 지망생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코미디 극단을 설립하고 웃음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배달한다는 전유성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상법과 인생 철학을 만난다. 네. 반갑습니다. 전유성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좀 재미가 없을까? 심심할까? 아유, 곤태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심하고 곤태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안 하던 걸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늘 하던 거에 습관이 돼 있어서 새해가 되면 문자들 많이 오죠. 건강하게 보내세요. 또 행복하세요. 또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이 12월서부터 문자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보내는 문자들도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문자들을 보내면 사람들은 좀 다르게 틀림없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제가 이왕 온 인생 잘 놀다 갑시다 이렇게 새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또 답신도 다르게들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고, 또 작년에는 올해 우리 한번 만나자마자 닭싸움 한번 할래?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올해는 술 먹는 친구들아 술 끊지 마라. 술 끊으면 우리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니까 사람들은 제가 보내는 문자들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채백호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친구는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화가가 잠시 되고 싶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가수로 성공한 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전시를 축하합니다 하는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하나 띄는 화환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조용필이 불렀던 큐, 양인자 선생님이 최복호 씨 정말 근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만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확 깨우쳐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야, 니네 엄마 오이지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구나. 그 친구 바로 전화 왔어요. 그래, 우리 엄마 오이지 정말로 맛있게 담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야, 대학교 때 집에 아무도 없다고 여자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놀러 갔다가 아버지가 문 열어줘서 놀란 게 벌써 40년 전이구나. 야, 너 그거 아직도 기억하니? 막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후배 죽었을 때 후배니까 그랬을 때는 그 친구 이름이 유성이면 아이고 유성아 이놈아 이렇게 썼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매일 해오던 것들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해보던 걸 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안 해보던 걸 하면 우선 자기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나? 남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집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다. 볼 때만 잠시 그러는 거니까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남들 가는 데로 가면 틀림없이 자연 도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안 가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빈 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지리산 가서 한 3개월 살 적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놀러 왔는데 클래식 하는 성악가 부부가 저한테 놀러 왔어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성악가들 노래방 가서도 거기서도 목에 힘주고 이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또래들은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 궁금증 하나 풀렸어. 두 번째 궁금증은 자장가를 들으면 애들이 진짜 자는가. 그랬더니 자장가 부르긴 했지만 애들 앞에서 부르는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세종문화회관에 쓸 기회가 생겨서 아이들 8명을 테너가 한 명씩 테너 8명이 아이들을 안고 나와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요즘 애들 자장가 듣고 안 잡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엄마들이 다 찾아갔어요, 애들을. 그래서 할 수 없이 2회 때는 피아니스트가 업고 나가서 그 8명이 삥 둘러서서 노래를 했는데 역시 울고불고. 문제는 지금까지 보던 그 클래식 공연하고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어서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태교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해서 막 들려주는데 세상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오면 정말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은 7세 미만은 전부 다 입장 금지가 돼 있죠. 왜 그러냐? 애들이 떠들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넣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넣어봅시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음악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공연이 3,000회 정도를 공연하고 또 그런 아류들이 많이 생기고 표절하는 데도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 같지만 떠들면 안 되는 분위기를 아이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알아서 안 떠들어요. 떠들 수 있는 데서 떠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음악회를 하니까 저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도 처음에 다르게 하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쪽에서는 우리도 그런 것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산 쪽에서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을 위한 음악회 이런 걸 붙였더니 부산의 큰 병원에서 자기네 임산부 환자들만 초대하겠다고 해서 800명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지 받고 주고받고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음악회도 했고 성악가들이 가요를 어떻게 부를까? 잘 부를 거다. 그래서 경주 포항에서는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이라는 행사를 올해 또 4회째 합니다. 음악가들 이렇게 보면 꼭 뒤에 보면 어디 무슨 대학교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독일 음대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 써 있고 또 막 시간 강사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최초 학력을 쓰자.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 졸업한 것만 저희들은 다 썼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그 선후배들이 나도 그 초등학교 나왔는데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안 해보던 거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야, 난 머리를 노란색으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는 거. 야, 난 미니스커트를 한번 입어볼까? 해보는 거. 안 해보던 거. 자꾸만 찾아서 시도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면 세상을 다르게, 안 심심하게, 즐겁게, 권태스럽지 않게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유성 씨 하면 따라 붙는 수식어가 참 많아요. 네.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철학이 가득한 개그맨?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아이디어 뱅크? 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그래요. 1969년에 데뷔를 하셨죠. 네네. 방송 원고 주로 썼고 그랬었어요? 후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 원고 쓰는 걸로 데뷔를 했고 아, 진짜예요? 그럼요. 처음에는 원고를 쓰신 거예요? 원고 썼어요. 후라이보이 곽규수 선생님이 원고를 썼어요? 그 쓴다고 그랬었으면 나도 부탁을 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처음 시작할 적에 탤런트 시험을 한 4번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화가 난 게 10명씩 들어가잖아. 네. 그럼 제가 그 당시에는 좀 큰 키예요. 그럼 기껏 물어보는 게 야, 너 몇이냐 키가. 키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4번 중에 3번을 키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 이쁘게 생긴 애들한테는 뭐 별걸 다 물어보는 거야. 술은 좀 하냐, 뭐 잘 마시냐, 주량은 어떻게 되냐, 집은 어디냐 막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서 그래서 나는 정말로 화가 났죠. 그래서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코미디 쪽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세트장이 있었어요. 그 세트장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얼른 옆에 가서 서서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저 원고 누가 쓰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임마 내가 쓰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지고 그냥 써와 대답도 안 듣고 예. 제가 집으로 가서 예.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서 썼죠. 뭐 개그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꽁투에서 네.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이 양영일, 장공 세 사람이 하는 꽁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걸 제가 이제 한 20개 정도 써가지고 꽁트를 쓰신 거네요. 네, 매주 토요일 날 내 걸 하나하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제 걸 고쳐서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또 보고 방송국은 안 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더니 제가 쓴 것 중에 반 이상을 이렇게 고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드셨나 봐요.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 왜 안 왔니? 다 떨어져 갈 텐데. 제가 잘 썼다는 것보다 그분이 네.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예. 짐 하나를 제가 좀 덜어준 거죠. 예. 곽 선생님이 고쳐서 쓰시고 예.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 3명 나오는 걸 따라다니다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적에 제가 4명 나오는 걸 쓰면 날 써주겠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지. 4명 나오는 걸 이렇게 했더니 썼더니 블루벨스의 박일호 씨를 시키더라고요. 완전히 작가로 붙였어. 그래서 또 호시탐탐거리면서 한 2, 3개월 뒤에 또 제가 썼어요. 4명. 그랬더니 그때는 조영남 씨를 시키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 저도 사실 출연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으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그럼 4명 나오는 걸 쓰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제가 쭉 쓰면서 출연을 하고 출연을 그랬었죠. 그때 하시고요. 개그 콘서트도 맨 처음에 기획하고 연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고 그 IMF가 터졌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들이 막 없어졌거든요. 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는 오락 프로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경제 공부를 시키더라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죠.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코미디 프로들이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동원된 방청객들 앉혀놓고 그 뭐 진행하는 사람이 제가 모자를 들면 웃어주세요. 그렇지. 먼저 이렇게 해서 집에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안 웃기는데 예. TV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고 웃는 모습이 나오는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컬투라는 친구들이 그땐 3명이 있었죠. 네. 컬투3가 그 친구들이 대학로에 나가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전 연출을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이 김미아 씨가 보고 공중파로 자꾸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 결국은 하게 된 거죠. 스타를 알아보는 눈도 탁월하잖아요. 예, 그 누굽니까 이문세 씨나 한채영 씨, 이영자 씨 등 이런 분들 다 발굴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 발굴할 때 꽤 재미난 얘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발굴한 건 아니었다. 돼 있던 사람들을 제가 그냥 먼저 만난 거예요.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를 보고 야간업소에서 봤는데 예, 그 야간업소 스탠드 바 같은 데는 사실 막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예. 여자가 나와서 그 취객들을 상대로 꽉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무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끌고 나가기가 남자들도 좀 힘들어요. 근데 이영자 씨가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조용히 얘기했죠. 너 방송하고 싶냐 그랬더니 여러 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회시에는. 그래서 나한테 한 3개월 훈련 받지 않겠냐 그랬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달에 30번 나가고 100만 원씩 받고 10군데를 나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1000만 원 벌이를 하던 대단한 거였죠. 예. 야간업소에서 받았던 돈을 다 돌려주고 저한테 와서 그 훈련을 좀 이렇게 해서 방송이란 건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한 2, 3개월 만에 뜨더라고요. 그 친구가 에너지가 좋잖아요, 힘이. 네. 그래서 한 번 나가는데 1000만 원짜리로 바뀌더라고요. 이문세 씨는 어떻게 가수 네. 이문세 씨인데? 제가 통기타 사롱에서 오래 일할 때 이문세 씨가 찾아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 좋은 가수들은 그 좋은 곡을 만나면 틀림없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도 안 들어보고 오늘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열흘쯤 뒤에 CBS에 그 기독교 방송에 DJ가 갑자기 관두게 돼서 소개를 했더니 또 잘했어요 그 친구가. 디스크 자키로. 네, 네. 그랬더니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MBC로 옮겨가서 별이 빛나는 밤에 네네. 하죠. 다 잘 풀렸었네요. 한지영 씨는 어떻게 알아보신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 가게 놀러 왔어요. 이쁜 여자애가. 그래서 기념사진 하나 찍자고 연예인이 아니대요. 저한테.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다음에 틀림없이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아니 못 만날 거예요. 저 시카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보낸 다음에 제 후배 와이프가 그 당시에 모델 이소라 씨 매니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사진을 보고 네가 판단해봐라. 어떠냐? 그랬더니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시카고로 그 사진을 갖고 날아가서 네. 교민사회를 이렇게 찾아서 어. 뭐 2박 3일 만인가 며칠 만인가 하여튼 만나서 그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저랑 만난 지 한 열흘 만에 한국으로 데려가서 데뷔를 시켰죠. 후배 개그맨들에게는 또 큰 선배님이자 멘토신데요. 개그맨 지망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뭐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걔들이 무슨 돈이 있나면요. 그런 서러움을 다 겪었으니까. 그럼요. 그건 뭐 당연히 선배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후배를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죠. 후배를 왜 그렇게 교육시키십니까? 하면 선배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정말 없죠. 뭐 아유. 정말 개털들이죠. 술 마시는 분위기 돈은 있어도 예. 정말 없거든요. 아니 마실 근데 때도 오디션도 없이 후배들을 발굴하신다고요. 발굴이라기보다 우리는 교육시키는 건데 무슨 오디션을 봐요. 자기가 와서 해보고 네.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는 것보다 일단 자기가 하다가 스스로 내가 아닌 것 같다. 웃기는 게 이게 동네에서 웃기는 거 학교에서 웃기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관두는 거죠. 네. 기회는 주자는 거죠. 기회는. 기회는. 네. 전유성 씨 하면 또 취미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개업하는 가게 이름 지어주기. 좀 생소한 취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실제로 뭐 성공한 것들이 있는지요? 아니 여러 개 있어요. 네.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보신탕집 이름, 네. 어젯밤 효과 보신탕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지금 어떤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어떤 많이 지어줘요. 그런 거 아이디어가 뭐 어디 수시로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닌데. 늘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게 업인데. 업이니까. 그 네이밍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를 이름을 지어준다고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닌데 숙제처럼 그렇다고 다 풀린 건 아니지만 늘 생각을 해야죠. 야 이걸 풀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카피를 보면 왜 난 저걸 못 썼지 뭐 해서 또 써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만이죠. 난 왜 저런 걸 못 썼을까 하는 불만이 자꾸만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이디어로 이제 나오려고. 그래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 기획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공연 중에 하나가 개나 소나 콘서트인데요. 예, 이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목 뭔데 그러니까 콘서트인데 뭐냐 이렇게 개나 소나 콘서트래.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서 난 착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네.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들 콘서트 내 하고 막 이래서 그걸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하고 소가 개나 소를 데리고 와야 입장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실은 뭐 일반인들도 많이 오죠. 그 음악회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왜 개 안 키우는 사람은 못 오냐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농담처럼 얘기하죠.
개가 없더라도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아. 생긴 모습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개 같은 사람. 다른. 이 사람들 같이 오면 됩니다. 아이고. 오른손으로 잡고 오시면 우리가 스태프들이 보고 아 이게 또 데리고 온 사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무료 공연이라서 그냥 다 오실 수 있습니다. 1회 때 개하고 소가 몇 마리나 입장했어요? 소는 이제 청도의 소싸움에서 이제 우승했던 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2마리 데리고 오고 3,000마리 정도. 그 개들이 전부 다들 짖고 떠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 조그만 주인들이 안고 있으면 전혀 짖지 않아요. 그 공연을 다 조용하게 그럼요. 지켜. 네. 우리가 그 콘서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무대 위에는 교향악단 정도 네, 78인조. 78인조의 관현악단 그렇게 연주할 때 개들이 조용히 있어요? 그럼요. 자기들을 위해서 음악을 해주는데 저기지. 개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예. 막 짖고 뭐 물고 싸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는데 전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우와. 그 이제 4회 때인가 4회 때는 1회 때였던 개가 새끼에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이고. 3대가 같이 유모차에 이렇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람은 나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더라. 이런 거 있어요? 많죠. 후배 개그맨들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전부 아이디어가 저보다 한 수 위죠. 그 이유는 우리 세대는 허참 씨다 우리 세대는 검열 받던 세대거든요. 방송 온 거 제가 써가면 그 검열 받고 도장 맡아야지만 읽고 그러던 세대라서 사실은 생각이 폭이 좀 좁아요 우리가.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훨씬 그 넓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것들을 막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럽죠. 저런 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맞박이라는 말은 비속어거든. 이맞박에서 이자를 빼고 맞박 그러는데 어느 날 맞박이라는 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저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유행이 됐죠. 뻗고 하면 좀 깜짝 놀랐죠. 소재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코너가 있을 정도. 그러면 내 친구는 대통령. 네. 또 최국 씨가 요새 우차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야, 저런 걸 왜 나는 전혀 상상을. 그쪽은 뭐 할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살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수위인 후배들이 훨씬 많아졌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 건 있을까요? 지금 벌려놓은 게 많아서 그 벌려놓은 거 수습하기도 좀 벅차서 앞으로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개그맨 1세대로 지금은 후배 양성과 공연 기획자로 활약하고 있는 전유성 씨.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디어로 유머와 해학을 전해줍니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만세!